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의 기초와 원리 세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실제 프로그램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티처블 머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 학습, 즉 머신러닝 학습을 하는 것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블록 코딩으로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티처블 머신으로 일단 이미지부터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블록 코딩으로 학습된 이미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간단하게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처블 머신이라는 것은 이제 구글이 제공하는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 이런 것을 했는데 학습 원리라는 것도 이론적으로 이렇구나 했지 그게 내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상당히 복잡하고 또 많은 컴퓨팅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보고 학습하고 훈련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고 검증하고 테스트해보는 과정은 사실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고도화된 지식이 없다면 사실은 이 인공지능 모델을 실제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인공지능이 상당히 일상생활에 많이 녹아들고 있는데 그게 어려운 기술이고 누구나 쉽게 접하지 못한다. 그러면 인공지능 것이 일반인 사람에게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미리 본인들이 만든 어떤 알고리즘,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두고 우리가 일반 사용자는 데이터만 집어넣고 자동적으로 학습하고 학습된 결과 모델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다음에 페이스북, IBM, 우리나라에도 네이버 같은 이런 회사들이 그 회사에서 만든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 학습된 모델을 제공하고 티처블 머신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구글이 제공하는 머신러닝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티처블 머신에서는 이미지, 그 다음에 소리, 포즈, 동작,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면 그 사진과 동영상, 소리 등을 학습을 해서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계속 설명했던 고양이, 강아지 같은 즉 고양이 사진을 많이 올려서 학습시키고 얘는 고양이다라고 우리가 라벨링을 해주고 즉 이것은 지도학습이 되는 거죠. 또 강아지 사진을 많이 올려서 얘는 강아지다라고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모델이 완성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새로운 강아지 또는 새로운 고양이 사진을 그 프로그래밍에 입력을 하면 얘는 강아지다, 얘는 고양이다 라고 판단해 주는 거죠. 그러한 기능들을 우리가 티처블 머신에서 우리 자신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켜서 그 결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데이터만, 사진만 올리면 되니까 빠른 시간에 쉬운 방법으로 우리 머신러닝 모델을 완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제 그러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분은 이제 구글 계정이 있으면 내가 그 계정을 통해서 학습된 모델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사용하고 싶다면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는 화면이 이제 티처블 머신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이는 메인 화면이 되는 거예요. 이 티처블 머신으로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고 만든 모델을 나중에 우리가 블록 코딩으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블록 코딩이 무엇인지 아직은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코딩이다 그러면 컴퓨터 화면에 내가 타이핑으로 입력을 해서 명령어를 입력하고 if, for, while 그런 명령문을 입력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텍스트로 코딩한다고 해서 텍스트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많은 공부와 시간이 할애되지 않으면 좀 공부의 깊이가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블록 코딩이라는 것은 우리가 레고 조각 조립하듯이 블록을
끼워 맞추듯이 그렇게 하면 프로그래밍이 만들어지는 코딩이 되는 이제 그러한 학습 툴이 또는 코딩 툴이 블록 코딩이 됩니다. 즉 블록을 가지고 코딩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코딩은 사실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블록 코딩은 일단은 블록 자체가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쉽고 또 누구나 모양 보면 이거는 딱딱 짜맞춰지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블록 코딩으로 우리 초중고 학생들한테 어떤 프로그래밍의 알고리즘 교육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티처블 머신으로 어떤 이미지를 학습시키고 자, 학습된 모델을 내가 블록 코딩, 자, 블록 코딩 중에서도 스크래치라는 그런 유명한 블록 코딩 사이트가 있어요. 그 기술이 있습니다. 자, 스크래치를 통해서 학습된 모델을 불러와서 그 다음에 이미지를 집어넣고 야, 이 이미지가 고양이야, 강아지야 라고 물어보는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학습된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연습을 따로 복잡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도 쉽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티처블 머신이라고 했죠. 자, 그럼 티처블 머신을 접속해서 그쪽에 데이터를 학습하고 학습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인식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처블 머신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이트 주소가 있는데 그 사이트 주소를 찾기가 힘들면 우리가 검색창에서 티처블 머신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티처블 머신이 가장 상단에 나타나요. 자,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티처블 머신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보면 첫 화면에 보시면 뭐 이미지, 사운드, 자세를 인식하도록 뭐 컴퓨터를 학습하세요 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원하는 어떤 종류, 이미지든 소리든 모양이든 그러한 것을 학습시켜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티처블 머신 접속한 상태에서 시작하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새 프로젝트가 나오는데요. 이 새 프로젝트에서는 이미지 프로젝트, 오디오 프로젝트, 포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 용어만 보면 알다시피 이미지는 이미지를 학습시키는 거, 오디오는 소리를 학습시키는 거, 포즈는 우리의 어떤 자세를 학습시키는 거. 자, 이런 건데 우리가 앞서 예제를 봤듯이 이미지를 학습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미지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표준 이미지 모델과 삽입된 이미지 모델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표준 이미지 모델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두 개의 클래스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클래스는 우리가 인공지능이 학습할 때 지도 학습에서 그 답을 알려주는 그것을 우리가 클래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하는 그러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클래스에는 고양이 그림을 넣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 이름을 고양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학습된 그림을 통해서 내가 클래스 1번과 비슷한 모양인 것 같다라고 판단했다면 그것은 고양이다는 답을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은 고양이다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자, 물론 만약에 이 이름을 클래스 1, 클래스 2 그대로 둔다면 고양이를 클래스 1, 강아지를 클래스 2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은 우리가 연습할 때 편안한 이름으로 지도학습, 지도를 해야 되니까 그 답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샘플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샘플을 웹캠을 이용해서 뭐 샘플을 올려도 됩니다. 저는 지금 오른쪽에 화면에 보이는 거와 이 티처블 머신에 보이는 화면 요 캠이 두 개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캠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의 캠을 쓰고 있다면 이렇게 웹브라우저에서 잡는 캠과 또는 다른 녹화하는 캠이 하나의 캠을 동시에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캠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보이는데 만약에 캠이 하나라면 다른 캠을 쓰는 프로그램은 정지하고 그 다음에 이쪽 티처블 머신에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웹캠을 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업로드를 하는데 그러려면 이미지가 미리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인터넷에서 뭐 많은 고양이나 강아지 사진 또는 학습을 다른 걸로 하려면
구분하고자 하는 다른 이미지를 많이 다운받아 놓으면 됩니다. 저는 일단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고양이와 강아지에 관련된 사진들을 미리 많이 다운받아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자, 이미지 샘플 업로드를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일에서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여기로 앤 드롭 하세요 라고 했죠. 그럼 제가 준비한 고양이 훈련 사진을 이쪽으로 드래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꺼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쭉 선택을 해서 자, 요것을 드래그해서 옮겨 보도록 할게요. 쭉 드래그해서 옮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총 35개의 이미지 샘플이 들어갔습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이미지가 제대로 학습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8개 이상을 올려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미지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만약에 이미지가 적고 학습된 양이 적다면 제대로 구분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일단은 저는 한 35개 정도 고양이 사진을 넣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이 고양이다라고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클래스 이름 그 값을 고양이라고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양이 사진은 이 사진들은 모두 고양이다라고 이제 지도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강아지 사진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요. 자, 강아지 미리 준비해둔 강아지 사진을 이렇게 해서 쭉 드래그해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샘플이 이번엔 42개네요. 뭐 개수는 달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는 고양이는 35개, 강아지는 42개. 자, 요렇게 일단 이미지를 올렸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미지를 올리면 학습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나 빠뜨렸네요. 저 강아지 이름을 써줘야겠죠. 자, 이 클래스 이름을 강아지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공지능 모델이 이 그림들을 학습하고 나서 내가 어떤 이미지, 고양이든 강아지든 사진을 보여줬을 때 만약에 고양이라고 판단한다면 말 그대로 고양이라는 답을 낼 것이고 강아지라고 밑에 있는 사진과 동일한 부류의 라고 판단한다면 강아지라고 이렇게 답을 내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일단은 이 이미지들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 학습시키기 클릭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고 이제는 학습을 하고 있는데 여기 경고창이 뜨네요. 탭을 전환하지 마라. 일단은 다 됐습니다. 자, 일단 여기 웹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웹캠을 파일로 하면 내가 이미지를 다시 올려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웹캠으로 먼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입력하는 파일, 즉 인공지능 모델은 이미 고양이와 강아지를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습을 했으니까 검사를 해봐야겠죠.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자, 웹캠을 이용한다면 자, 지금 현재 이 티처블 머신에서는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입력된 화면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 사진을 보면 웹캠으로 판단할 때 현재 학습된 모델은 저를 고양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긴 모양이 고양이보다는 조금 강아지 같은데 고양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웹캠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강아지 사진을 하나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 사진을 웹캠으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됐나요? 지금 제 머리 옆에 그 출력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제 얼굴만 보여줬을 때는 저를 이 웹캠에 나오는 이 얼굴을 고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니까 다시 강아지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물론 우리가 컴퓨터는 0과 1, 맞다 아니다, true or false로 구분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분법으로 분리합니다. 자, 그런데 인공지능은 완전히 이분법이 아니라 얘가 1일 확률이 얼마다, 0일 확률이 얼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 반대로 우리가 학습한 모델로 따진다면 고양이일 확률이 얼마다, 강아지일 확률이 얼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조금씩 계속 바뀌고는 있는데 현재 웹캠으로 보이는 이 얼굴은 고양이일 확률이 88%, 90%, 75%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강아지 사진을 이렇게 올렸을 때는 이 웹캠에서 보이는 사진이 강아지일 확률이 96%, 97%,
판단하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학습한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줬을 때 그 데이터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자, 이것은 티처블 머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내지 않고도 무료로 이런 연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고양이, 강아지로 구분을 했는데 이것은 뭐 다양한 사진들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클래스 추가를 하면 3개, 4개, 5개 뭐 얼마든지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고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새로운 사진을 판단시키는 그런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웹캠이 아니라 파일로 한번 바꿔볼게요. 파일로 바꾸고,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넣어봅니다. 자, 그런데, 인공지능의 원리를 얘기할 때, 훈련하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검증하는, 즉, 테스트하는 데이터는 서로 달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똑같은 문제를 풀고 그 똑같은 문제를 시험에 그대로 내면 당연히 맞출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유형은 같지만 문제 내용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연습한 데이터인 강아지와 고양이가 아니라 우리가 테스트용으로 새로 다른 사진의 고양이와 강아지를 이쪽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연습한 고양이는 이런 사진들이었는데 테스트로 쓰는 고양이는 조금 다른 고양이에요. 자, 이 고양이를 쭉 긁어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 사진은 고양이일 확률이 100%다 라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럼 다른 고양이를 한번 가볼까요? 좀 밑으로 내려와서 이런 다른 고양이도 똑같이 사진으로 이렇게 올려보면 이것도 완전히 고양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양이 연습한 학습한 데이터는 약 35개 밖에 되지 않는데 이 35개의 이미지 속에서 이 인공지능 모델은 고양이의 특징을 완전히 잡아서 웬만한 고양이들을 얘는 고양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이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강아지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강아지를 여러 가지 사진 중에서 자, 어떤 강아지를 넣을까요? 자, 이런 강아지를 넣으면 얘는 강아지라고 판단한 겁니다. 사실 고양이와 강아지는 뭐 정면에서 본다면 눈, 코, 입이 달렸고 뭐 모든 게 비슷하게 생길 수 있는 동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인공지능은 강아지와 고양이의 어떤 데이터를 학습함으로 해서 정확하게 두 개의 모양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자, 다른 강아지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요런 강아지도 이렇게 올리면 완전히 강아지를 100%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좀 헷갈릴만 한데 아주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고양이와 헷갈릴 만한 요런 강아지를 한번 넣어볼까요? 역시 요 모양을 올린 강아지도 지금 현재 보면 강아지 100%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티처블 머신을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하고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해보는 그런 것을 했고요. 자, 요것을 우리가 좀 더 다른 프로그래밍으로 연결해서 응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은 우리가 학습된 모델이고요. 자, 이 모델을 모델 내보내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델 내보내기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이 만들어졌고 이 만들어진 모델을 내가 여러 곳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델을 업로드 할게요. 자, 이 모델 업로드는 일단 우리가 티처블 머신에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한 상태에서 하면 모델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델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업로드 누르면 지금 업로드 중이라고 나오네요. 자, 그리고 모든 모델이 업로드 되면 그 모델을 인터넷상에서 내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주소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조금 기다려 볼게요. 자, 업로드가 완전히 됐어요. 자, 업로드가 완전히 됐고, 이 업로드된 이 모델의 주소가 지금 현재 공유 가능한 링크로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요거를 클릭해서 한번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이 모델을 이용해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티처블 머신 사용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다음은 우리가 블록 코딩인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이 모델을 응용하는 부분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전에 학습된 그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해서 스크래치라는 블록 코딩을 이용해서 한번 응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크래치는 이제 블록 코딩을 하는 블록으로 짜만 쳐서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하지만 이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크래치 공식 사이트에 있는 스크래치가 아니라 GitHub에 있는 그 스크래치 버전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주소는 scratch3.github.io 주소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돼요. 자, 여기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인 모듈을 우리가 읽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에 있는 확장 기능 추가하기를 클릭해서요. 자, 확장 기능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이미지를 인식하기 위한 그런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나의 이미지와 소리를 인식해 볼까요? 요 확장 기능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많은 블록 중에 새로운 블록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이미지를 분류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블록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 블록 코딩의 내용은 일단 이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웹캠을 통해서 이미지를 인식하고 인식된 이미지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구분해서 배경 화면을 바꾸는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것은 깃발을 클릭했을 때 보통 동작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깃발을 클릭했을 때라는 것은 하나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이벤트 블록 그룹에서 자,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쭉 끌고 옵니다. 자, 이 블록 코딩을 사용하는 방법은 좀 논의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그냥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블록 코딩을 처음 해봤거나 뭐 공부하고 싶은 그런 분은 이제 블록 코딩을 알려주는 그런 많은 강좌를 보시고 연습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클릭했을 때라는 이벤트를 두고요. 그 다음에 웹캠 화면이 지금 나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웹캠에 대한 이미지 분류하는 부분을 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 화면을 일단은 멈추기를 둡니다. 자, 클릭했을 때 비디오 화면 멈추고, 왜냐면 비디오 화면이 멈춘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찍고 있지만 우리 요 화면에 고양이가 있는 요 화면에 그 웹캠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멈추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경을 기본 배경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오른쪽에 보면 자, 요 무대에 배경이 있어요. 자, 배경을 클릭하고 나서 자, 다시 왼쪽으로 가봅니다. 그러면 요 배경이라는 탭이 있어요. 요 배경이라는 탭에 배경이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고양이와 강아지 두 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배경 고르기에서 배경 업로드 하기를 클릭해서요. 앞서 했던 것처럼 강아지와 고양이 그림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양이 그림 중에 이쁘장한 고양이 하나 선택해서 열기를 누르면요. 이렇게 고양이 배경이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배경 업로드를 해서 이번에는 강아지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강아지가 이쁠까? 여기 네 번째 강아지 요걸 선택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크래치라는 이 전체 화면의 배경에 배경 1번이라는 이름을 가진 배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캣이라는 배경을 가진 이름은 이렇게 고양이 그림이 배경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독이라는 이러한 이름을 가진 배경은 강아지 모양이 배경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현재 총 3개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코드를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코드가 사라졌네요. 자, 이 코드는 우리가 스프라이트라고 불리는 이 블록 코딩의 각각의 오브젝트 안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이를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앞서 만들었던 코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고양이가 너무 중앙에 있으니까 마우스 클릭해서 조금 옆으로 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깃발을 클릭했을 때 비디오 화면 멈추고, 자, 그 다음에 배경을 바꿔야 되겠죠. 자, 배경은 전체 모양 형태이기 때문에 형태 탭에 가보면 이렇게 배경을 뭐로 바꾸기가 나와요. 자, 배경을 바꾸는데 현재 배경은 배경 1, 그 다음에 캣, 독 이렇게 3개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배경은 배경 1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깃발을 클릭하면 비디오 화면, 웹캠 화면이 보이는 것이 멈추고 배경을 배경 1로 이렇게 바꿔준다라는 그런 코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분류 모델을 써야 돼요. 자, 이미지 분류 모델은 우리가 Teachable Machine to Scratch라는 요 학장 모듈에서 이미지 분류 모델 요것을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분류 모델 URL이 있죠. 이건 어떻게 넣는 거지? 여기에 우리가 앞서 모델을 업로드했던 그 주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앞서 했던 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클라우드에 우리가 방금 학습을 시킨 그 모델을 업로드했고 그 업로드 주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복사를 해서 자, 그 다음에 스크래치로 넘어가서 여기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주소를 이렇게 복사해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스크래치는 여기에서 공유된 이 모델을 요 부분에서 이미지 분류 모델 URL을 통해서 읽어들여서 그 다음에 그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사진을 보고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미지 분류 모델 URL을 내가 읽어드렸으면 이제는 그 이미지를 분류를 해야 돼요. 자, 분류를 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이미지 분류하기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가 계속 분류가 되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이 이미지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내가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확실하게 모르니까 이 스프라이트,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강아지냐 고양이냐를 말로서 표현하게 하면 우리가 인식된 모델이 강아지든 고양이든 인식했구나라고 좀 판단하기 편하겠죠. 자, 그러면 이 고양이가 말하는 것을 해서 자, 고양이가 말하기라고 나오고 자, 이 말하기인데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분류된 이미지를 말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안녕 말하기 하면 이 고양이는 안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지 분류 모델을 통해서 인식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판단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앞서 봤듯이 고양이 또는 강아지가 되겠죠. 자, 고양이 또는 강아지가 된다면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고양이로 인식했으면 고양이, 강아지로 인식했으면 강아지라고 그 이미지를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미지 라벨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서 말했던 고양이 또는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미지 라벨을 말하기. 자, 그 다음에 이미지 라벨을 말하고 나서 한번 말하게 해볼까요? 자, 깃발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깃발 눌러보면, 자, 이 모델이 쭉 하면서 이제 고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왜 고양이라고 했을까요? 앞서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 얼굴을 웹캠이 계속 찍고 있어요. 자, 저 얼굴을 앞서서도 고양이라고 판단이 한 80%, 90% 나왔죠. 그래서 제 얼굴을 고양이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요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는 조금 더 배경을 바꾸기 위한 그런 기능을 위해서 제어해서요. 자, 여기에서 만약 요건 조건문입니다. 만약 이미지 라벨이 강아지라면 배경을 강아지로, 고양이라면 고양이로 바꾸는 그런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연산, 만약 무엇이라면 부분이 있으니까 요것이 오고요. 자, 그 다음에 티처블 모션 다시 이미지 라벨이 만약에 고양이라면 배경을 뭘로 바꿔줘야 되죠? 배경을 만약 이미지 라벨이 고양이라면 배경을 어떻게 고양이로 바꿔준다. 자, 이렇게 하면 요 코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똑같은 코드를 마찬가지로 카피를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만약에 이미지 라벨이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라면 배경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강아지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근데 요것을 한 번만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면을 보고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실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한 반복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한 반복한 것을 이렇게 싹 집어넣어 주면 모든 코드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 코드를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깃발을 클릭하면 웹캠은 켜져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배경을 기본적으로 없는 배경으로 바꿔주고, 자, 이미지 분류 모델을 읽어와서 이미지 분류를 합니다. 자, 그 이미지는 웹캠으로 찍고 있는 이 얼굴을 이미지 분류를 하겠죠. 자, 그 이미지를 분류하고 나서 이 이미지 라벨을 이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분류한 이미지가 고양이라면 배경을 고양이로 바꿀 것이고 만약에 분류한 이미지가 강아지라면 배경을 강아지로 바꿀 겁니다. 자, 요 동작을 무한으로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 얼굴을 비치고 제 얼굴이 고양이라고 판단했으면 고양이 배경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다른 강아지 사진을 보여준다면 이것은 강아지구나라고 판단해서 배경을 강아지로 바꾸게 되겠죠. 자, 간단한 원리지만 이것을 응용하면 우리가 얼굴 인식을 해서 문을 열어준다든가, 그 다음에 뭐 사물을 판단해 갖고 이것은 통과를 시킨다든가 통과를 못 시킨다든가 다양하게 응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이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하는 이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깃발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깃발을 클릭하는 순간 지금 현재 저의 얼굴은 고양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 지금 연습해 보면서 제 얼굴이 고양이 상이라는 걸 지금 처음 알게 됐어요. 자, 지금 이 프로그램은 계속 제 얼굴을 고양이로 인식하고 있고, 고양이로, 방금 강아지로 바뀌었네요. 고양이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 스프라이트, 스크래치의 스프라이트,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고양이 얘기하고 배경도 고양이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가 강아지 사진을 제가 스마트폰으로 한번 보여줬었죠. 자, 강아지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게 된다면, 이제 이 사진은 강아지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제 얼굴을 하면 고양이로 판단하고, 다시 강아지를 올리면 강아지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웹캠에서 보고 있는 이 얼굴 또는 스마트폰 사진이 고양이라면 고양이 배경으로 바꿔주고, 강아지라면 강아지 배경으로 바꾸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자,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은 단순히 강아지와 고양이지만 이것을 다른 이미지, 다른 학습된 모델을 이용한다면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스크래치라는 블록 코딩을 이용했지만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한다면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복잡한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만든다면 그것을 응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티처블 머신의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처럼 티처블 머신으로 모델을 만들고 또 블록 코딩으로 그 만든 모델을 이용해 보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이트에 접속해 갖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그 다음에 그 아이디로 만든 머신러닝을 직접 이용해 보는 것으로 한번 해보면 조금 더 재미가 있고 또 머릿속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에 프로그램 체험은 마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제 우리가 오늘 해봤던 이런 간단한 블록 코딩이 아니라 실제로 상용 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 그러한 인공지능으로 구현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